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2월 들어서만 국내 주식을 7조 원 넘게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년 이후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역대 두 번째 수준인데요.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 기대감이 외국인의 바이코리아를 촉발시킨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6일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 발표를 앞두고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되면서 저PBR주의 랠리가 이어졌죠. 네, 증권과 보험, 은행 등 금융주를 중심으로 저PBR주 랠리가 이어졌는데요. 메리츠 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삼성생명 등 52주 신고가 종목이 속출한 하루였습니다. 밸류업 기대감에 외국인의 바이코리아가 이어진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알테오젠이 쏘아올린 계약 공시가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면서 바이오주에 대한 온기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모멘텀 풍년 바이오의 봄입니다. 알테오젠이 글로벌 제약사인 미국 머크사와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SC를 독점 계약했다는 소식에 바이오 업계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주요 자산 운용사들의 비만 치료 ETF 흥행과 신규 상장 소식도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바이오주가 일제히 약진을 보인 하루였죠. 네, 오늘의 주인공인 알테오젠이 오전장 한때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살짝 내려오면서 2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 펩트론도 16% 급등했고요. 인벤티지랩, 유한양행, 에스티팜 등 바이오주들이 고른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바이오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외국인은 저PBR, 연기금의 선택은 2차 전지입니다. 외국인이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에 PBR주로 수급이 집중된 가운데 연기금은 2차 전지를 담고 있어서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2월 들어서 연기금의 코스피 순매수 종목 1위 LG화학이 차지를 했습니다. 2위는 포스코퓨처엠, 4위는 에코프로 머티로 상위권 내 2차 전지주가 다수 포진을 해 있는데요. 성장 속도 둔화 우려 속에서 주가 하락으로 가격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2차 전지주의 흐름은 어땠나요? 네, 2차 전지주 종목별로 차별화 행보를 보였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이 2월 들어 기관 러브콜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가도 우상향 중인데요. 오늘 3%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가오는 29일 MSCI 리밸런싱을 앞둔 에코프로 머티는 2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냈지만 LG화학과 에코프로 BM 등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연기금 러브콜이 이어지는 2차 전지, 종목별 모멘텀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바이오와 2차 전지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알테오젠, 펩크론, 그리고 에코프로머티와 포스코퓨처엠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모멘텀 풍년, 바이오의 봄입니다. 알테오젠이 쏘아올린 공이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확실하게 끌어당기는 모습인데 이번 알테오젠의 라이센스 계약 변경 공시, 바이오 업계에는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지 이성우 이사께 먼저 들어볼까요? 우선 제약바이오 내에서 핵심 기술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가 과거에는 기술 수출 사례를 보고 로열티가 도출되었을 때 종목들이 변동성이 커진 사례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흐름이 나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글로벌 빅파마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 있는 형태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입니다. 시장의 큰 틀에서는 우선은 대기업이 투자를 단행하는 그런 물질이라든지 제형 같은 경우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서 벤처에서 투자를 한 부분은 항체 약물 접합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는 커져나가는 단계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영국의 익수다라는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한 사례가 있고 레고캠바이오도 이 항체 약물 접합체와 관련된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SC 제형을 바탕으로 기술 레퍼런스를 실제적으로 뭐 키트루다를 통해서 로열티를 수취한 사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기업들 중에서 SC 제형에 대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테오젠이 저희가 뭐 설 명절 특집 프로그램에서도 다뤘던 종목이고 또 이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라이징 스탁 종목인데 지금 국내 증시를 정말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보다는 오늘 국내장에는 알테오젠의 영향력이 더 크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뭐 다가오는 월요일에 밸류 프로그램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다음 주에는 또 메타 CEO 방안이 또 있습니다. 뭐 이런 이벤트들 사이에서 이 수급이 아무래도 좀 제한적이니까 바이오주의 랠리가 연속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좀 있거든요. 지금 바이오주 로 쏠려 있는 수급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알테오젠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그 기술 수출에로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더 강하게 올랐던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는데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수급이 더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제 그 같이 가는 것보다 개별 모멘텀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가총액이 다소 좀 부담스러운 정도로 올라오긴 했거든요. 지금 그 할로자인 시가총액이 6조 7천억 정도 되는데 네. 오늘 장조 7조 넘었고 지금 종가로 6조 9,500억 정도 그러네요. 되니까 2021년도 때도 시가총액 그 할로자인 넘을 때가 단기 고점이 나왔던 걸 봤을 때는 좀 그건 좀 다 부담스러운 분명히 있지만은 이번에 MSCI 편입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 시가총액 5조 이상 되면은 그 5월달 편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 편입 이슈 때문에 이전처럼 그렇게 단기 고점을 금방 형성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2개 나왔습니다. 그 유안타에서 목표가 14만 원을 얘기했으니까 오늘 14만 원에 근접하는 주가가 나왔고요. 네. 현대증권에서 굉장히 지금 세게 30만 원을 얘기했는데 두 회사 그 리포트의 차이를 보니까 영업 가치에 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스탑 밸류에이션 그 STOP 방식으로 밸류에이션을 산정을 했는데 영업 가치를 현대차에서 그 유안타보다 거의 한 3배 정도 잡아서 그거를 그러면은 그 30만 원을 본다 그러면은 거의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한 18조? 더 넣었죠. 지금 7조 봐야 되니까 네네. 2배가 넘으니까 거의 한 17, 8조 이렇게 되거든요. 18조. 그러면은 시가총액 거의 지금 국내에서 거의 2위 막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 거라서 이건 좀 다소 좀 멀리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이런 대장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제2의 알테오젠 찾는 움직임은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오늘도 그런 이제 분석하는 내용들이 좀 일부 나왔기 때문에 제2의 알테오젠을 찾는다는 생각으로 좀 애로 가능성 있는 기업들을 좀 선별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시가총액이 뭐 18조 이렇게 된다고 하면 2위인 에코프로를 뛰어넘는 그 시총을 갖게 되는 건데 우선은 지금 적정적인 밸류는 와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수급적인 편입 이슈가 MSCI가 지금 남아 있다라고 좀 설명을 주셨습니다. 자, 알테오젠, 펩투론 오늘 굉장히 강했는데 두 종목에 우선은 두 분께서 다 고신호를 켜주셨거든요. 어떤 내용들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알테오젠은 그동안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정말 주인공의 그 자리를 확실하게 좀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머크와의 라이센스 변경 계약 체결 공시에 어제 사실 좀 흔들렸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상한가를 말하다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뭐 강하게 또 이렇게 거래 마감해줬는데 자, 이성 이사께서 지난 16일에 라이징 스탁으로 소개를 해주시기도 했었어요. 그때 목표가 12만 원 주셨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시는 아닌 거죠? 네, 추가로 상향 조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가 일반적인 기술 수출 때는 로열티가 일회성 수치가 이루어지고 보통 임상 진행이 있을 때 이렇게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임상 진행 같은 경우는 한 2상, 3상 이러한 구조 안에서 드랍할 확률이 높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구조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조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사이닝 피가 1분기에 267억 원이 반영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겠고요. 키트루다 같은 경우가 올해 3분기 내에 임상 3상의 완료 예정에 있어요. 그다음에 4분기에 FDA 신약 승인 신청의 예정인데 이 부분은 하나의 절차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되는 구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는 내년 하반기에 출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기간이 남아있는 측면이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모멘텀이 임상 3상 완료와 FDA 승인 이런 부분까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주가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이 반응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연평균으로 한 3천억의 마일스톤이 유입 예정인데 이 부분과 더해져서 키트루다 SC에 대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 로열티 수치의 예정에 있습니다. 키트루다 같은 경우가 연으로 봤을 때 평균 매출이 13조 이상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보다 과거의 기술 수출 형태랑은 다른 구조고 여기에 더해져서 매출액에 대한 로열티까지 수치가 가능하다는 구조에서 좀 유리하게 알테오젠 입장에서 계약이 맺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워낙 세계적인 제약사에서 이제 매출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로열티에 대한 기대감까지 지금 덧붙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그 피하 주사 SC 이 전환이 글로벌 바이오 업계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좀 가지고 가고 있는 좀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톱티어 수준으로 이번 머크사와의 계약 조건에서도 알테오젠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좀 확장성이라던가 추가적인 애로라던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부장님? 그 예전에 그 알테오젠 그 IR을 좀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 설명한 게 이제 그 특허를 계속 등록하는 이유가 언젠가는 머크라든가 그런 글로벌 빅파마들이 자기네 또 이 제형을 쓸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거를 좀 대비했었는데 그런 전략이 좀 먹힌 그 계약이 나온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그 마일스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증권사마다 추정 차이 있는데 한 1조에서 1조 4천억 정도 최대 나올 거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로열티는 이제 그 비율이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대체 5%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3% 잡는 경우도 있고 5% 잡는 이런데요. 시기상으로 지금 2029년까지 그러니까 마일스톤을 먼저 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로열티를 받는 거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일스톤이랑 로열티를 같이 받지 않냐 이런 혼선이 있는데 대체로 마일스톤을 먼저 받게 되면은 로열티 부분은 2030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2029년도에 다 받는 이런 분석도 있어서 이건 좀 사실하게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이건 회사에서 정리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동사가 갖고 있는 이 그 하이브자임 그 글로벌 SC 전환 대전 부분이 되게 여러 가지 뭐 그 특이성양 치료제라든가 항체 치료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융합 단백질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접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서 네. 뭐 좀 파생 효과는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로열티가 언제부터 들어오는지 뭐 구조가 정확하게 공개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우선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5월 MSCI 지수 편입 기대감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수급 측면에서도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좀 기대를 하세요, 이사님? 우리가 보통 시가총액 기준 같은 경우는 쉽게 허들이 있다 보니까 알 수가 있는데 유동 비율 같은 경우는 MSCI 기준이 좀 가변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인 허들 정도만 적용을 해봐요. 그랬을 때 시가총액과 유동 비율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고려가 된 상황입니다. 편입에 대해서 허들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5월 편입에 대한 부분은 충족이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주가가 급등이 추가로 나온다고 하면은 좀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례까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현재 기준으로는 시가총액, 그다음에 유동 비율 같은 경우는 이변이 없는 한 충족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목표가가 오늘 뭐 유한타에서 18만 원, 현대차에서 30만 원 이렇게 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부장님께서 혹시 지금이라도 알테오젠 좀 강한데 나도 좀 들여가 볼까 신규 매수 좀 진입하시는 분들 있다면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여기서 뭐 신규 매수 사인 드리긴 좀 어렵지 않나 싶고 아까 유한테에서 14만 원, 현대차에서 30만 원 나왔는데 그 현대차에서 나오는 30만 원 목표가는 이제 2029년도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멀리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29년도. 네. 그리고 그 할로자임 그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 그 전일 종가가 6조 7천억인데 네. 오늘 이제 알테오젠이 이제 7조로 넘어갔었고요. 실제로 지난 2021년도 때 단기 고점 찍을 때 당시가 그때 할로자임의 시가총액을 막 넘어가면서 그게 단기 고점이 나왔던 사례를 봤을 때는 그 시가총액 자체가 좀 부담이고 그리고 이제 그 밸류상으로는 좀 오버히팅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략 그 이제 MSCI 이슈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대차증권에서 워낙 좀 강하게 푸시한 측면도 있어서 추가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어서 뭐 그 가지고 계신 분 팔라고를 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참고로 할로자인 같은 경우가 지난해 매출이 대략 2조 정도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1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대략 한 5,600억 정도 나왔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알테오젠이 더 높다라고 이거는 좀 고려해볼 사항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유 관점은 맞는데 약간 익절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시점으로 좀 말씀을 주신 것 네. 같네요. 자, 그럼 이어서 펩트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들어서 반등에 나선 가운데 오늘 강하게 또 탄력을 보였습니다. 펩트론 16%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뭐 비만 관련주에서는 펩트론 워낙 뭐 대장격이잖아요. 이창환 부장께서는 펩트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바이오 기업들은 뭐 차트 흐름이 이런 것보다도 그 투자 포인트가 훼손되지 않으면은 그냥 끌고 가는 전략이 맞을 거고요. 그러니까 주가 많이 빠지더라도 내가 이 회사의 예를 기술력이라든가.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 지속성 당뇨 비만 치료제 에로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 깨지지 않으면 그냥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그런 기대감이 붙으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매물대가 있으니까 뭐 돌파 여부는 봐야 되겠지만은 내가 이제 그 당뇨병 치료제에 대한 그 에로를 계속 기대하고 있다. 네. 그걸 포인트로 갖고 계신 분들은 끌고 가시는 전략이 더 맞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내가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을 얼마나 확신하는가에 좀 네. 문제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펩트론의 뭐 임상 진행 상황이라던가 지금 애로 기대감 이런 기술 이전 가능성에서 연내에서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이성우 이사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일주제형으로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로의 서방형 제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었고요. 4주, 8주에 대한 제형 가능성이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라이센싱 계약 기대감은 작년부터 존재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주가가 최근에 비만 치료제가 강하지 않은데 강했던 부분이 SC 제형과 관련된 레퍼런스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에 스마트 대포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 주사제가 첫 FDA 3상 승인 사례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SC 제형과 관련된 의약품 레퍼런스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연결해서 서방형 제재의 모멘텀까지 함께 더해질 수 있다는 점인데 이게 라이센싱 계약 같은 경우가 만약에 더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어요.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펩트론이 이제 올해 들어서 조금 내림세 추세에 좀 있었던 주가가 지금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면서 2월 초 저점 대비해서는 30%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애로 좀 기대를 하면서 계속해서 홀딩을 해 나가야 할지 아니면 뭐 4만 원대 좀 갖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조금 줄여가야 할지 어떤 전략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이 투자 포인트가 훼손됐는지 이 여부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들 매매를 하면서 뭐 1, 20% 수익 낸 거를 목적으로 하진 않으실 거니까 적어도 몇 배 이상의 수익을 바라고서 보통 투자를 하시는 거니까 그 투자 포인트가 훼손 여부를 보시는데 기술적으로는 오늘 그냥 그 41선 그 정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장에서 이거 뚫고 올라가면은 또 상승 효력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못 뚫고 이제 개파락한다 그러면은 이제 좀 다시 좀 눌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기준으로 보면은 좀 굳이 팔아야 되나 이 생각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다소 좀 오늘 단기 급등 나왔으니까 쫓아가기 좀 그렇다 하더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 급등에도 매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쨌든 자기가 이 회사에 대한 예로 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될 테니까 네. 좀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스토리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보는 그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이어서 2차 전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 도입을 앞두고 외국인은 저 PBR주를 담는 사이에 지금 연기금은 오히려 2차 전지를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월 들어서 연기금의 순매수 상위 종목 5개 중에서 3개가 지금 2차 전지입니다. 자, 연기금의 매수 성격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 부장님의 뷰 먼저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2월 달에 들어서 이제 연기금이 그 양극재라든가 아니면 이제 특히 그 에코프로 BM, 포스코피체, LG화학, 코스모 흰소재 양극재 중심으로 많이 매수를 했고요. 네. 에코프로 머티라든가 TC 스틸 이런 2차전 소재 종목들을 대체로 한 달 이상 좀 매수를 했는데 가장 먼저 많이 매수를 한 게 LG화학 쪽에서 좀 들어왔고 이게 이제 현재 실적 부진이 전체적으로 장기화되지 않을 거라는 이런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 이제 리튬을 비롯한 광물 가격이 바닥세를 어느 정도 찍었다는 점도 그렇고요. 그리고 니켈 가격이 최근에 선물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알루미늄 가격도 그 미국의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광물 가격들이 반등세가 나타났다는 것이고 양극재 수출 데이터도 1월달, 2월달 2개월 연속 그 NCM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났다는 것도 좀 증명되고요. 지난주에 올해 2차 전지 투자 포인트 중에 3가지를 말씀드렸던 게 그 GM 밸류 체인을 주목하고 46X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그
FOEC 관련 종목들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관련된 종목들을 주로 샀고요. 그리고 이제 MSCI 편입이 된 에코프로 멀티 위주로 이렇게 이제 개별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연기금이 담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주가 다양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순환매 이렇게 랠리가 좀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간 좀 2차 전지주의 고평가 꼬리표가 좀 따라다녔었잖아요. 이 부분은 좀 해소가 됐다라고 좀 봐도 될까요, 이사님? 우리가 밸류에이션 논란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뭐 성장 산업을 놓고 봤을 때는 계속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시장이 빠지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슈가 되었던 부분 같은 경우가 해소되는 단계 때는 주가가 먼저 반등이 나오는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반도체 감산 이 부분을 놓고 주가가 반등이 나왔던 것처럼 리튬 같은 경우도 지금 1위에서 3위 업체 같은 경우는 감산을 시작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논란보다는 주가 같은 경우가 선행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가로서의 저점은 양극재 기업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지나치게 매도를 하기보다는 매수에 대한 대응 같은 경우의 시각을 열어둡니다. 2차 전지가 지금 뭐 크게 뭐 추세나 시세 형성이 좀 뭐 이르다고 뭐 볼지라도 저점 박스권을 좀 벗어나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밸류체인 순환매 구간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선별적으로 공략을 해봐야 될까요, 부장님? 뭐 2차전지 소재에서도 뭐 신고가가 나온 종목도 있으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수급이 강한 쪽은 그 GM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들이 강하고요. 올해 이제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쪽의 판매에 대한 가이던스를 강하게 했던 자신감을 미친 게 GM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GM에 관련된 뭐 양극재 기업이라든가 뭐 동박이라든가 양극박 그리고 이제 전액 기업들이 실제로 좀 최근에 이제 흐름이 괜찮고요. 그리고 양극재 쪽에서는 LG화학, 포스코퓨처, 코스모 흰소재가 들어갈 것이고 전액은 이제 엔캠이라든가 뭐 동아기업, 뭐 덕산테크피아 이런 게 들어가고 동박 쪽에서는 SKC, 알박은 이제 삼화알루미늄 이런 것들 들어가니까 그 GM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기업들 중심으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통 배터리 쪽에서는 그 테시스들이 탑픽인데 최근에 많이 올라서 좀 신규 전입은 좀 다소 좀 부담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MSCI 그 편입 이슈가 있는 에코프로 멀티는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 이제 그 편입 직전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연기금 러브콜의 2차 전지주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두 분의 신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종목에는 모두 다 고 신호가 들어왔고요. 에코프로 머티부터 한번 볼까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두 분 다 고사인을 주셨거든요. 에코프로 머티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사님의 뷰 먼저 들어볼까요? 우선은 그 지수 편입과 관련된 부분은 주도된 수급의 매수 강도가 중요합니다. 외국인 기관의 매수 유급 수급 이 부분이 중요한데 기관은 또 연기금 부분을 함께 봐야 합니다. 2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금 또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매수 강도는 약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수 편입과 관련된 종목은 선제적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요. 매수에 대한 부분의 강도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네, 지금 부장님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에코프로버티가 MSCI 신규 편입 발표 후에 좀 집중됐던 그 시장의 주목도는 다소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수급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금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는 29일에 장 마감 후에 리밸런싱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이후로는 수급이 좀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수급 외에도 좀 주목해야 하는 모멘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MSCI 편입이 되는 종목은요, 그 편입 전날 종가에 그 패시브 자금 들어오고 거기에 미리 들어왔던 액티브 자금이 엎으면서 수급 입대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편입 이후에 더 수급이 들어서 올라갈 거라 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모든 게 MSCI 편입되고 나서 그 종가 그 다음 날에 단기 고점이 된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번 달 29일의 종가 정도에 29일 날 일단 매도하셨다가 그 흐름을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FOMC 규정상 하이니켈 전구체 쪽은 그 에코프로 멀티 외에는 지금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동사가 이제 프리미엄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전구체 쪽은 양극재랑 이제 리튬을 섞으면은 이제 전구체랑 리튬 섞으면 그게 양극재가 되는 거거든요. 네. 또 원료로서 전체 배터리의 원가의 한 20%를 차지하니까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동사가 현재 캐파가 19만 톤인데 여러 번 뭐 뉴스상에 나온 것처럼 27년까지 71만 톤 정도까지 늘릴 예정이니까 여기에 대한 그 모멘텀은 계속 있지만은 전에도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다소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보다는 오버슈팅했기 때문에 네. 이번 MSCI 수급 이벤트를 잘 이용하셔서
수익 극대화하셔서 잘 차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번 이제 이벤트 전에 어쨌든 좀 이익을 실현하고 나오는 방향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이사님께서는 지금 뭐 좀 신규 진입 관점으로 내가 좀 보겠다 뭐 이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좀 말씀 주실까요?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놓고 봤어요. 추세가 여기에서 만약에 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1차로는 22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한 시각이 열리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목표가를 22만 원에 대입을 했습니다. 다만 만약에 추세가 바뀌는 형태, 그 다음에 짚어주신 것처럼 MSCI 편입 이전 정도까지만 우선은 보는 대응으로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이제 굿사이드는 일정적으로 짧게 좀 주셨고 포스코 퓨처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들어서 지금 기관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수에 나서고 있는 종목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오늘도 3% 가까운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창환 부장께서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 어떤 뷰로 보세요? 그 지난주에 아마 라이징스타인 종목이 포스코 퓨처엠이었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GM 밸류체인에서 양극재 쪽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아마 양극재 기업 중에서는 이익의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를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광양 그 양극재 공장 NCA 양극재 전용 라인 이제 그 3개 라인 지어서 지금 삼성 SDI 쪽으로 100% 들어갈 예정인데 이번에 그 김준영 그 대표이사가 이제 동사 이제 그 2030년까지 100만 톤 캐파와 그리고 이제 2030년까지 그 매출 목표 이런 것들을 다시 변화가 없다라고 지금 자신 있게 얘기를 해서 매출 43조 원에 영업이익 그 3조 2천억인가 이렇게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라고 자신했기 때문에 좀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자신감과 그리고 이제 GM 밸류체인의 강력한 이제 양극재 기업이라는 걸 봤을 때는 가장 그 올해 상반기에서는 아마 양극재 쪽에서는 주가 반등이 제일 빠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사님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삼성 SDI에 공급을 하는 그 양극재 공장 착공에 돌입을 하면서 지금 2030년까지 양극재 100만 톤 생산 능력을 갖춘다. 이 계획에 지금 변함이 없다라고 좀 밝혔는데 이 양극재 캐파 확대가 외형 성장에는 어느 정도까지 기대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 한번 여쭤볼까요? 캐파 확대는 매출 볼륨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임을 일차원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 M86 제품에 대해서 뭐 단결정 수율 이 부분을 본다라는 게 삼성증권의 시각이었고요. 동사는 한 4만 5천 톤의 공급이 기대된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이 부분은 80kW급으로 봤을 때 전기차 41만 3천 대 분량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외형 성장 명확한 상황 안에서 여기에서 매출 볼륨도 커지는 구조예요. 그랬을 때 판가 같은 경우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함께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양극재와 함께 음극재 생산 역량도 확보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음극재 필수 재료 이 천연 흑연의 공급망을 아프리카 중심으로 다변화한다라는 계획도 좀 발표했습니다. 이 음극재 쪽에서는 모멘텀으로 주목할 수 있는 내용 어떤 거 있을까요? 그 동사는 이제 어쨌든 간에 국내에서는 그 유일한 그 음극재 제조 기업인 거고요. 그 100% 중국에서 천연 흑연을 가져와서 충남 그 세종 공장에서 음극재 생산하는데 인조 흑연은 또 별도입니다.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뭐 마다가스카르라든가 이런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 천연 흑연을 조달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아마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그 아이레법에 좀 적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반드시 추진할 부분인데 조만간에 이제 이 투자를 검토해서 공시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회사의 공시 내용을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또 인조 흑연 쪽에서는 동사가 캐파가 현재 한 8천 톤 정도 되는데 이를 이제 인조 흑연 음극재를 대략 18,000톤까지 이제 증설하겠다고 해서 그 천연 흑연과 인조 흑연 그 음극재 둘 다 이제 동사가 이제 그 캐파를 증설을 하고 생산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은 다만 이제 그 양극재에 비해서는 음극재가 판가가 낮거든요. 이익률도 낮기 때문에 그 음극재 부분에서는 사실 포스코 퓨처엠의 어떤 그 주가 모멘텀을 찾기는 쉬운 건 아니지만은 동사가 이제 김지정 대표이사가 강조를 한 게 LFP 배터리 들어가 양극재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잘하는 이런 인조 흑연 음극재 쪽의 사업을 더 확대하겠다 이런 걸 봤을 때는 LFP 대신에 그 대체할 수 있는 그 사업이 음극재 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31만 원 이하 조정 시 매수라는 의견 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짧게 가격에 대한 이야기 한 줄 정도로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30만 원 이하 매수 의견 드려서 30만 원 이하 매수 그러면서 한 의견 29만 원 이하도 잠깐 들어왔었고요. 네. 오늘 이제 5일선 타고 가니까 대략 31만 원 정도 라인인 것 같아서 그 이하 들어올 때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지난주에 아마 그 하나증권 목표가 아마 사용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 하나증권에서 46만 4천 원인데 46만
200만 원 뭐 들었던 거니까 그 정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다만 이제 회사에서 이제 2030년도에 매출 43조 그리고 영업이익 3조 4천억을 이제 목표로 확보했기 때문에 좀 장기를 보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스스로 해보면서 단기 투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눌릴 때 매수해가는 전략으로 짜주셨습니다. 자, 오늘 알테오젠과 펩트론,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까지 살펴드렸고요.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거래량 위주로 종목들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볼까요? 네, 금요일 시간에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거래량이 소강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코스피에서는 일부 저 PBR주로 약간의 거래량 실리고 있는데요. 지역 난방공사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우선주 같은 그런 종목들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난방공사 3% 상승을 하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 우선주도 1.7% 상승하면서 4,580원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넘어가 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전반적으로 인성정보, 알서포트 등 비대면 진료주로 거래량이 쏠리고 있습니다. 라이프, 시멘텍스 보겠습니다. 디지털 헬스 솔루션 업체로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소식에 오늘 15% 급등세로 마감했는데요. 시간에서도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5% 상승하면서 2,745원 터치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하락률 상위 종목 중 거래량 실리는 종목 크게 눈에 띄지는 않고 있는데요. 우진이 2.6% 하락하면서 8,600원 지나가고 있고 오늘 급등 나온 종근당 바이오도 1.2% 약세로 전환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3,700원 지나가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오늘 20% 가까운 급등세로 마감한 에이징랜드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4%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192% 증가한 영업이익을 공시한 잉글우드에 최근 신고가를 기록한 만큼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데요. 3.2% 하락하면서 15,6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경민 팀장 아이텍, 이창환 부장 한세실업, 이성우 이사 하이브 가지고 오셨는데요. 정경민 팀장의 라이징 스탁 아이텍 먼저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뭐 반도체, 로봇, 2차 전지, 화장품 등 뭐 다양한 사업과 뭐 양호한 재무 구조 이런 것들을 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좀 선택해봤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로봇, 2차 전지 그리고 화장품까지 굉장히 좀 다양한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회사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네, 보통 이렇게 뭐 여러 사업 분야가 이렇게 좀 다방면으로 좀 펼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럼 뭐가 전문이냐라고 해서 뭐 시장에 주목을 많이 못 받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전 이 계열사 회사가 좋은 호재들을 많이 좀 품고 있다 보니까 저는 뭐 주목할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래는 이제 반도체 테스트가 이제 주력으로 됐고 거기서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다방면의 사업으로 진출한 이제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스템 반도체 향의 그런 파이널 테스트가 이제 주력이고요. 현재 한 167개에 달하는 고객사를 좀 보유하고 있고 뭐 아실만한 회사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텔레칩스, 뭐 에이징랜드, 가온칩스 등 유수의 팹리스 기업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화장품 쪽에서는 이제 100%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삼성 메디코스라고 이제 국내 4위에 해당하는 생산 라인을 보유한 그런 이제 ODM 전문 기업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과거 2년간 4배에 달하는 매출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뭐 계속해서 지금 지속될 걸로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로봇은 뭐 하드웨어 쪽이라기보다는 이제 OS, 그러니까 로봇의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드엔이라는 기업의 지분을 40% 보유를 하고 있고 사족 보행을 비롯해서
있고요. 뭐 자율주행에 필요한 그런 로봇들의 제어 그리고 OS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개발 완료를 해서 현재 지금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2차 전지 자회사 쪽도 굉장히 좀 좋은 호재를 지금 품고 있습니다. 벤츠 쪽에 수출이 진행되고 있고요. BA 에너지라는 기업을 약 30% 후반대 지분으로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뭐 아실 만한 뭐 ESS나 BSB, BSS 뭐 이런 쪽인데 배터리 관련된 이런 주요 아이템 매출이 굉장히 좀 확장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계열사 모두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포인트가 있지 않나라고 좀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 사업 분야의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지만 뭐 자회사로 지금 지분 투자가 들어간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또 실적들이 잘 찍히고 있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전략까지 좀 유효할까요? 아직은 이제 외형 확대를 좀 보여줄 만한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만 올해는 뭐 본격적으로 좀 나올 것 같고요. 과거에 한 300억 정도, 재작년에 한 300억 정도의 순이익이 좀 나왔었는데 그것을 좀 능가할 걸로 올해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뭐 시가총액이 1,700억 전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역시 지금 시장 트렌드에 맞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또 멀티플을 높게 받을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명분도 좀 충분하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3,000억 이상의 뭐 시가총액 정도는 올해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매수가는 뭐 오늘 종가 뭐 부담 없이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11,000원, 손절가는 역사적 저점이었던 7,000원 이탈할 경우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진입이 부담 없는 가격대에 위치해 있고 목표가는 11,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창환 부장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한세실업입니다.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동사가 올해 1분기에 그 마진 개선세가 뚜렷이 나타난 것들이 이제 애널리스트 컨콜에서 나타났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오더가 점차적으로 성장 구간에 지짐을 했다는 거, 그리고 동사가 이제 중남미 지역에서의 투자 확대라든가 생산 설비 효율화를 통해서 지금 비용 절감을 해서 수익성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가져왔습니다. 네, 뭐 의류 종목에서는 뭐 한세실업 워낙 탄탄한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한세실업 지금 어떤 매력도를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의류 OEM 기업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회사를 최근에 좀 들어보니까 이제 중소기업이었거든요. 근데 그 코로나 때 굉장히 회사가 부도위기에 갔다가 최근에 흐름이 코로나 이전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회복한 게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작은 기업도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제 OEM 1위 기업은 당연히 좋아졌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딱 봤는데 실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에 그 마진 개선이 뚜렷이 나타나는 게 지난해 영업이익이 그 매출의 1조 7,600억에 1,600억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서 아직은 실적 발표를 안 했는데 올해는 매출을 한 2조 갖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1,800억으로 영업이익률도 9%대를 지금 보고 있는데 OEM 기업이 지금 영업이익 9%대는 굉장히 많이 난 겁니다. 보통 업계 평균이 한 5% 이내인데 네. 9%는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고 그리고 원래 4분기 실적이 전체적으로 컨센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최근에 그 대신증권에서 그 동사 미팅을 통해서 OEM 기업들 통해서 지금 생각보다 4분기 실적 괜찮겠다 그리고 1분기도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구조적으로 마진이 개선되는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는 실적 기대 이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들어서 최근에 흐름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꾸준히 담고 있는 것도 그런 것이고 그리고 올해는 오더 성장 구간이 지금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뉴스도 미국 소비자들이 5개 품목 중에서 이제 구매를 할 의사 있는 것들이 거기에 의류가 좀 들어갔고요. 회사에서도 최근에 IR 행사를 통해서 자사가 만드는 옷은 그 중저가로 경기 불황에서 소비자들에게 더 어필하는 측면이 있고 특히 이제 현재처럼 고객들이 재고 확충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 상황에서 중저가 의뢰의 경기 방어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오더가 지금 늘어나는 것들이 확인되고 이게 실제적으로 다른 중소형 업체들도 지금 오더가 늘어나는 것들이 지금 확인됐고요. 동사가 이제 중남미 지역 쪽에서의 그 수직 계열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생산 설비가 효율화가 되고 있고 동사가 갖고 있는 자체 개발한 스마트 공정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햄스라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지금 생산량이 증가가 되고 비용 감소도 되면서 그 지난해 이제 라인을 좀 어느 정도 정비를 해가지고 지금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성이 좀 뚜렷하게 회복이 되고 그래서 P와 Q가 동시에 지금 회복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좀 매수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증권사 목표가들이 대략 27,000원에서 33,000원 사이에 움직이는데 현재 21,700원에 있으니까 대략 뭐 PR로 한 6배에서 7배 구간이고 보통 한 10배 정도에서 지금 타겟팅을 증권사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500원 이하에서 매수 의견 드리겠고요. 증권사 목표가 최하단이 27,000원이니까 여기 27,000원 돼도 정고점 넘어가는 그 위치니까 그 정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저 회사의 정식 의견이 아니고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손절가 2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27,000원에 좀 보수적인 목표가
목표가를 짜주셨습니다. 한세실업 봤고요. 이어서 이성우 이사 라이징 스탁입니다. 하이브인데요.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하이브의 라이징 포인트는 위버스의 수익 구조화 가능성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근에 하이브가 좀 고개를 들고 있더라고요. 지금 위버스에 다시 좀 주목을 해야 하는 시점인 건지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작년 중반부터 하이브에서 하나의 모멘텀 요소가 위버스의 수익 구조화였습니다. 3분기 기점으로 1,000만 유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언제 수익 구조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주목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시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하이브의 음반 음원 매출 중에 30%가 음원에서 발생을 하는 구조예요. 이제 새로운 라인업 같은 경우가 컴백의 예정에 있고 일각에서는 BTS 같은 경우에 공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게 위버스 수익화로 예상이 됩니다. 1분기 실적은 비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주 공격적인 매수, 가격이 오를 때 추격 매수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지만은 다만 연간 예산되어 있는 영업이익이 한 3천억 원 수준인데 위버스의 일반적인 수익 구조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연간 영업이익이 한 500억 정도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보수적인 기본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 보니까 모멘텀이 현실화될 때, 즉 위버스의 수익 구조화가 명확히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공격적인 매수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지금부터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순간이고 정말로 시장이 알아볼 때는 그때부터 또 공격적인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부터 그러면 어떻게 조금 설정을 하고 진입을 해봐야 될까요? 보통 가격 주기를 봤을 때는 한 21만 원대 정도 같은 경우가 좀 편한 매수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단기로 23만 원을 잡았는데 위버스의 수익 구조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30만 원 정도 이상도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 손절가는 19만 5천 원인데요. 이 부분은 추세 하단에 가격을 대입을 했습니다. 핵심은 위버스의 수익 구조화 이 부분을 강조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23만 원 목표가를 주셨지만 위버스의 수익 구조화가 현실화된다고 하면 그때는 30만 원의 목표가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라이징 스탁은 정경민 팀장의 아이텍, 이창환 부장 한세실업, 이성우 이사 하이브까지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창환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영업부장, 이성훈 글로벌 파트너스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5위부터 바로 열어볼까요? 코셈인데요. 주사 전자현미경 기업으로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정규장에서 59%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시간에서 빨간불 이어갑니다. 6%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4위는 NHK KCP입니다. 알리와 테무 등을 중심으로 중국 직구 열풍이 불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란 전망에 최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정규장에서도 5% 상승하며 마감했는데 시간에서도 에너지 이어갑니다. 4% 가깝게 상승하고 있네요. 3위는 알서포트입니다.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이 됐죠. 이에 비대면 진료가 전면 확대됐는데요. 오후장 들어 관련주들이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알서포트는 4%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시간에서도 기세 좋습니다. 2.6% 상승하고 있네요. 2위 종목 열어볼까요? 네, 아이즈 비전입니다. 오후장 들어 상승폭 키우더니 13%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시간에서도 14만 주 이상의 거래량 실리고 있는데요. 다만 상승폭은 조금 축소했네요. 2.3% 상승하고 있습니다. 1위는 플레이드입니다. 최근 네이버 치지직이 오픈 베타에 돌입하면서 광고사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징주로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5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8,000원대에 올라섰습니다. 시간에서도 5%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에너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말씀 주셨듯이 네이버 치지직의 좀 여러 가지 이제 OTT 관련된 OTT까지 관련된 그런 광고 업체들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충분히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나스비디어와 인크로스 이렇게 함께 좀 같이 주목을 받았는데 수급 선호도는 가장 높은 이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광고 매출이 지난 5년간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 18%에서 24%까지 급성장
성장을 좀 했기 때문에 역시 이제 AI 큐레이션까지 시장을 감안했을 경우 더 성장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은 수급적인 선호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좀 강세가 나오지만 올해는 펀더멘탈도 아주 가시적인 그런 성장이 좀 기대되기 때문에 지금에 나오는 그런 수급 선호도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국면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급적으로 봐도 또 실적으로 봤을 때도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어서 장 마감 후 실적을 공시한 코스메카 코리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영업이익 492억 원을 기록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최근 4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신고가에 다가서고 있는데요. 실적 모멘텀 주가를 좀 더 견인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를 비롯해서 이제 좀 중소형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좋은 실적을 내면서 서프라이즈를 좀 내고 있습니다. 사실 뭐 기대가 됐던 만큼의 서프라이즈를 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이제 주가 흐름은 아니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오늘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는 데에는 좀 의의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년 대비 300% 이상 좀 영업이익이 좀 올라왔는데요. 실적을 살펴보면은 2020년도 1분기에는 20억이 채 안 나오는 영업이익에서 이번 작년 4분기에는 거의 뭐 1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말해주는 가치 상승은 지속될 수 있겠다. 굉장히 오랫동안 옆으로 좀 횡보를 했기 때문에 박스권을 조금 뚫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좀 기대감은 충분히 우리가 가져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이제 북미 중심으로 좀 희소식을 만들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올 1분기에도 수출하고 현지 매출은 굉장히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자회사인 그 잉그루드랩 역시 북미에 베이스를 둔 이제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그 기대감도 어느 정도 매출에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 4만 원 초반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좀 머물렀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레벨업을 해서 5만 원대 진입을 한번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을 뚫어줄 만한 좋은 실적을 발표한 코스메카 코리아 특징주로도 진단을 해봤고요. 이어서 오늘 장 특징주로 ST팜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상치를 뛰어넘는 작년 호실적에 모더나 깜짝 실적 소식까지 올해 RNA 치료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각 유지해봐도 좋을까요? 네, ST팜은 굉장히 좀 잊혀진 종목이죠. 지난 코로나 때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였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정체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고 사실 이 정도 되면 팔 사람 팔고 살 사람이 이제 사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급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요. YOY, QOQ로 보더라도 130%, 120%, 220% 정도의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서프라이즈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좀 어느 정도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실적이 받쳐주는 이제 그런 상승을 좀 보였기 때문에 숫자가 말해주는 그런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조금 본다고 한다면 역시 주력인 좀 제네릭 쪽이 좀 상승을 좀 견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마진 사업부죠.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쪽에 매출 비중이 올라가면서 마진도 좀 늘어났고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좀 올라오는 굉장히 좀 좋은 그림의 그런 좀 펀더멘탈적인 개선이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또 고지혈증, 또 혈액암 원료 그리고 CRO 쪽에 좀 개선이 좀 나올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10만 원까지 보는 데도 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기존의 고점이었던 8만 원 선까지는 이번 좀 수치를 가지고 좀 올라서 주지 않을까란 그런 좀 기대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실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 분석 측면에서도 긍정적이고 수급 손바뀜으로 기술적으로도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하나솔루션도 살펴볼까요? 작년 부진한 실적에 1분기 태양광 적자 전환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어제 이어 오늘도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8% 정도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추가 하락 염두에 둬야 할 위치일까요? 네, 일단 전 증권사가 하나솔루션에 대한 목표 주가를 대폭 좀 내렸습니다. 거의 예를 들어서 5만 원, 6만 원대에 있었던 그런 목표 주가가 지금 3만 원대까지 좀 떨어진 상황이고 그러면서 주가도 굉장히 좀 낙폭을 좀 크게 보였던 상황인데요. 역시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었던 태양광 쪽의 실적 악화 그리고 실적 전망치의 하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뼈아프게 작용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2024년 이제 상반기 북미 시장 쪽을 다시 좀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태양광의 모듈, 그러니까 태양광을 이루는 거의 모든 그런 구성 요소들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해서 지금 뒷걸음질을 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초 소재 부분 역시 크게 건설이나
이런 경기에 민감한 이제 이런 소재들의 매출도 크게 늘지 않으면서 사실상 전 사업부가 굉장히 좀 정체된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 가격대 2만 원대 중반 정도에서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좀 가진 후에 그 다음에 또 반등의 좀 실마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당분간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수급적 안정이 좀 횡보 구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 무거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정경민 IBK 투자증권 판교 WM센터 팀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춘제 이후 8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주가권 증시입니다. 덕분에 2개월여 만에 상해 종합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3,000포인트를 수복했습니다. 마감은 0.5% 상승, 선전이 0.2%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항생지수가 0.08% 하락으로 약보합권에서 움직임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개막이 예정돼 있습니다.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 기업들도 대거 참여하는데요. 특히 샤오미는 최신 스마트폰을 공개한다고 하니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중에서도 AI가 가장 초점에 맞춰지는 만큼 우리 증시 AI 관련주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지수 0.03% 약보합권 움직임 가져갑니다. 다음 주 중요 일정이 꽤 많습니다. 먼저 미국의 4분기 GDP가 발표되고 1월 PC 물가 지표, 2월 제조업 PMI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